자,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법이죠. 일단은 그 시험은 공공임대 중심으로 시험이 나온다 이렇게 하십시오. 역시 이 페이지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체계도가 있습니다. 이 법의 구성 형태죠. 체크를 해보시고 이 중심으로 틀 잡고 이렇게 항상 출발하십시오. 오른편 보겠습니다. 용어적인 항상 중요하죠.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은요, 분양과 임대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공공주택특별법은요, 이제 임대사업자의 의미가 공공주택사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들이 재정이나 기금에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매입하거나 또는요, 임차해서 전대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서 공급하는 공공 분양주택과 공공임대를 말한다 합니다. 공공임대란 무엇이냐? 임대를 쭉 하거나 또는요, 일정 기간 임대한 다음에 분양 전환할 목적의 다음의 주택이다. 밑에 박스에 공공임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구, 국민, 행복, 종합 공공, 장기 전세, 분양 전환 공공임대,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 또 기존 주택 전세 임대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구는 보시면 재정만 투입되죠. 기금은 이 투입이 안 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목적이다. 그 다음에 국민임대는 재정기금 다 투입되는데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임대합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층, 그죠?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 등의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공급한다랍니다. 요 위에 세 개를 다 합한 것이 밑에 통합공급임대죠. 그래서 이것은 최저소득, 저소득, 젊은층,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임대합니다. 단기 전세는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보통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것은 임대료가 없죠. 전세 계약 방식이다 해서 한번 딱 찍을 때 전세 계약 딱 해가지고 20년 이상 장기간 이제 임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분양전환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임대를 한 다음에 보통 10년, 5년입니다. 분양 전환한 할 목적의 바로 임대주택, 이것이 분양전환 공공임대입니다. 기존 주택 등 매입들은요, 재정이나 기금 지원받아가지고 기존 주택을 매입합니다. 등태 없죠.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등을 매입합니다. 등이라는 것은 이제 단독 공동 말고도 또 이제 각종 건설시설이라든지 모텔 등을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수급자 등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한다 보면 됩니다. 자, 기존 주택 전세임대라는 것은요, 보통은 전부 다 집을 매입하거나 또는요, 집을 건설해서 임대합니다. 그런데 있는 집을 전세 계약 방식으로 임차를 해서 전대치는 전대치는 형태의 바로 이것이 기존 주택 전세임대죠. 그래서 위에 거는 다 매입 또는요, 건설하지만 이것은 이 임차 방식으로 전세를 얻어가지고 전세 방식으로 임차 얻어가지고 월세 받는 식으로 전대치는 형태의 이것이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여기 장기 전세 주택은요, 공공사업자가 소유권자인데 이것을 전세 계약 방식으로 전세금 받고 임대하는 것이고, 밑에 이것은요, 타인 집을 전세식으로 임차해가지고 다시 전전세 치는 형태다. 그래서 두 개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주택은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이것을 건설하거나 매입해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이제 이것을 분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 임대주택은요, 어떤 면적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보통 소형 평수지만 큰 평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은요, 85 이하짜리만 가능하다. 그래서 공공주택 지구 가시면 거의 대부분 다 85 이하, 24평, 34평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공공주택 지구라고 하는 바로 다산지구, 또 보시면 저기 뭡니까? 왕숙지구, 창릉지구 막 나오죠.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남이사가 제일 크게 지금 형성되어서 입주 다 했죠. 완료했습니다. 제가 하남이사에 당첨이 되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그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3억에 임차인이 되었다가 그 집이 3억에 분양을 당첨이 되었는데 그 집이 지금 12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갖는 그런 식의 어떤 지역인데 요런 내용입니다. 공공주택 지구도 보시면 주택이 참 많아. 민간 분양, 임대 다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전체 주택 가운데서 50% 이상이 공공주택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전체 주택 가운데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 해서 이 비율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또 공공주택 사업이란 무엇이냐? 총 5개 사업이 있죠.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공공주택 건설 매입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임대 사업은 없어요.
지구 조성, 건설 및 관리 사업은 있어도 임대 사업은 없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신설되었죠. 그래서 이게 총 5개 사업이니까 이 종류도 꼭 외워두세요. 분양준환하면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양도하는 일체를 가지고 말합니다. 보통은 거주하는 임차인한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매각하는 말한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 아닌 자한테 매각한다, 양도한다, 일체 다 포함됩니다. 자, 공공준주택이 있죠. 보시면 우리가 민간준주택에서는 보시면 오피스텔 등이 포함이 되었고, 또 보시면 다가구주택, 임차부 건설주택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공공준주택 보시면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단순주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부에 있는 준주택 다 포함되어 다 포함이 되는데, 오피스텔만 보시면 85 이하, 입식부가, 화장실, 목욕실 시설, 독립주거인테 갖추고, 그 외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이것은 독립시사, 주방 분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85 이하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참, 아까 저희가 앞전 시간에 보시면 민간에 보시면 준주택에 보시면 오피스텔, 그거는 120이죠, 120. 공공은 85인데,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 오피스텔, 요것은 12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법이 바뀌었죠. 제가 설명할 때 아마 85로 했는데, 120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 용어 정의도 중요하니까 시험에 하나 꼭 나온다 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또 가보십니다. 다음 페이지 왼쪽 사항들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공공주택 공급 관리 계획입니다. 국토장관이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서 5년마다 수립하더라. 보시고요. 요 지원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있지만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통과하셔도 됩니다. 자, 밑에 공공주택 사업자라고 하는 그 종류도 참 많죠. 참 많다 마시고 시험에 안 오니까 통과하십시오. 일단은 밑 특별관리지역 잠시 뒤에 보시고요. 오른평합니다. 공공주택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무슨 다산 신도시, 또 하남 미사 신도시, 또 왕숙지구 등이 여기 포함되는데, 이 장소를 지정해서 이제 주택을 건설 공급하고자 합니다. 장관이 합니다. 근데 이 지정 제한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지정 제한합니다. 그러면 이 길로 우선적 시행자 지정은 또 부여해 줍니다. 절차 보시면요, 협의합니다. 협의해요. 이건 필요 없고, 주민에게 통치합니다. 그런데요, 이 심의가 중요해요. 심의가. 보통은요, 어떤 개발 사업한테는 심의에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지만은요, 하지만 공공주택주는 중요한 공적인 사업이죠. 그래서 심의를 초단축해서 60일 내에 끝을 내라. 이때 끝을 못 내면 심의 통과로 간주한다. 라고 하는 또 특이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보시고요. 또 심의 보시면 주거지역 내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일단은 심의 자체도 안 할 수 있다. 이것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촉진지구와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또 아주 거대한 장소죠. 10제곱킬로미터 엄청 큽니다. 왕숙지구, 하남 미사 등을 말하는데, 이때는 이 일반적인 도시 계획의 심의가 통과될 턱이 없어요. 무슨 환경심사 등 때문에. 그래서 국무회의죠. 대통령,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그냥 고시해서 하겠다. 따로 무슨 타당성, 그 환경성 다 절두하고 절미하고 바로 그냥 하겠다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딱 들었으니까 이거 다 보십시오. 자, 그러면 공공주택 사업을 합니다. 요 지구 내에서 사업을 해야 돼. 누가냐? 먼저 시행자를 결정을 딱 해줍니다. 주로 공공주택 사업자가 되는데, 제한한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우선적 지정권을 해줍니다. 그 다음 번 요 두 가지가 또 중요합니다. 지구 지정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1년 되어도 지구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사업자를 바꿉니다. 토지공사 빠져라 해가지고요, 사업자를 바꾸어서 수익한다. 보통은 빨리 못하면 사업을 안 한다 이건데, 이건요, 사업자를 바꿔가면서 하겠다. 공공성이기 때문에 이랍니다. 자, 또 지구 계획까지 승인을 딱 해줬어. 그러면 착수를 해야 돼. 착수를 인제도 못한다. 그러면 또 사업자를 바꿔서 공사를 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죠. 사업자를 바꾼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별표 친 부분들 체크를 꼭 해주세요. 나오면 이것이 나옵니다. 투기 방기 등 금지다. 이건 과거에 보시면 저번 정부에서 광명지구에서 토지공사 직원들이 이미 정보를 파악하고 땅을 샀다. 그런 이유 때문에 쭉 나온 내용이니까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주택 사업의 특례 있죠. 특례에서는 말입니다. 1번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해서 보통 공공주택지구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지구 지정 고시한 순간부터 또 지구계획 승인을까지 해버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그린벨트 풀어준다. 근데 풀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보통 그린벨트를 풀면서 보통 합니다. 땅값이 싸고 묶어놓은 곳이겠죠. 이쪽에서 추출하니까 주택지구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구계획까지 승인 고시가 딱 되었을 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는 평가줍니다. 또 두 번째, 공공주택사업자한테 토지의 수용권을 줘요. 수용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용권 줍니다. 주택지구 지정 고시한 순간부터 사업 인정으로 간주한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통과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39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의 매입 등이 나옵니다. 매입 등이 나와요. 이것도 약간 법이 바뀐 사항이 있죠. 그래서 요 바뀐 사항이 지금 현재 다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요, 요약서에 추가적인 사항이 있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부도난 임대, 이것은 민간 임대 말합니다. 부도난 민간 임대일 때 보시면, 요 임차인한테 우선 매수 신청권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일반적인 다른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들이 낙찰 금액이 자기한테 맞다 싶으면 그때 가서 신고해버리면요, 이 낙찰자 지위가 임차인한테 넘어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거기 소유권을 받기를 싫다. 근데 살고 싶다. 그러면요, 요 지위를 이 공공사업자한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해버리면 이 공공사업자가 보증 제공 없이 일반적인 임차인들은요, 보증을 제공해야 돼. 근데 공공사업자는 보증 제공 없이 지가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하면 이것은 30년 이상의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란 또는 공공임대로 공급을 딱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요, 원래 있던 민간 임대사업자에서 공공사업자한테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지가 계속 그 집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그 집을 살 돈이 없다. 그러면 분양 전환로 해가지고 좀 시간 좀 더 두고 10년 좀 뒤에 내가 집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지위를 좀 더 안정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등록되어진 임대주택은요, 임차인이 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임대인 임차인 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으면 임대사업자가 집주인이 망하면 지가 경매에 참가를 해야 되지만요,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에는요, 임차인이 가만히 있다가 참가할 필요 없어. 가만히 있다가 낙찰자가 딱 나오면 그 금액이 참 좋다 싶으면 지가 참가해가지고 지가 수익권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우선적인 혜택을 주겠다라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주택 매입인데 이건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통째로 매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매입해서 이것을 다시 매입임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추가되었죠. 이거 말고도 보시면 권리생활시설 또는 뭐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이것도 매입해가지고 임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 빠져있지만 일반적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요약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수정할 때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수승표 발표하겠습니다. 주택들 말고도 보시면요, 권리생활시설, 숙박시설 이것들을 매입해서 개조해서 임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독 다중 다운요, 평수 제한이 없어 통째로 매입하니까. 근데 공동주택의 아파트에 세대 몇 개 매입할 때는 큰 평수 말고 85 이하짜리만 매입해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이 나옵니다. 전세 방식으로 임차하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 85 이하 제한을 받지만 단 이 경우도 5명 이상 사는 가구라든지 또 다자녀 가구, 미성년자 포함해서 애들 3명 이상 갖춘 그런 가구 생활을 위해서는요, 큰 평수를 매입해서 큰 평수를 전세 방식으로 임차해서 전대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것들은요, 큰 의미가 없으니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임차인을 선정을 딱 했으면 임대차 계약을 같이 맺습니다. 이 경우도 계약 체결하고 3개월 내에 역시 임대 조건은 똑같이 실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요,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50년, 30년, 20년, 10년 밖에 한 번씩 소음도 나오죠. 옆에 학원인데 학원 강사가 문 열고 학생들한테 막 욕을 하면서 막 수업을 하네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엇박 지르고 하는데 방식일 수 있겠죠. 저도 엇박 지르면 큰일 나겠죠.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수험생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2차 합격하십니다. 합격하시면요, 여러분들 나이가 75세, 80세 되어도 노후 안심보험이 될 수 있으니까 괜찮으시니까 한번 꼭 해놓으시면, 제 쳐도 보시면요, 지금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데 단지에서 400대 이상 월급 받으면서 잘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경신거절편 봅니다. 이것도 50년, 30년, 20년이지만 보통 2년마다 계약 경신을 합니다. 이때 중간에 계약 경신을 거절도 할 수 있어요. 딴 필요 없고, 공공임대니까 소득이나 자산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상이죠. 임대주택이 싸죠. 강남, 서울 강남에 임대 참 많거든요. 싼데 불법으로 전대 참 많이 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 분양전환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6개월간의 분양전환 신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간 줍니다. 근데 분양전환 신청도 하지 않고 계약 체결을 안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내고 제3자한테 분양전환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똑같이 나오죠. 임대사업자인 공모사업자 책임이 없는데 3개월 되어도 임차인이 입주를 포기하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이 또 중요하죠. 항상 월 임대료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요건 민간 임대도 똑같습니다. 3개월 이상 연속자 붙는 연체입니다. 그런데 분납 임대 같은 경우는요, 3개월만 연체해도 계약 해지사유이다.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자, 공공임대입니다.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집을 소유하면 안 돼요. 계약 해지입니다. 단, 밑에 있는 이 경우는 집이수 된다. 그래서 다는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부득이한 사로 집이 생겼다. 6개월 뒤에 팔아라. 혼인 등 사유로 자기 세대원이 집이 생겼다. 그 사람 14일 전주 신고하고 세대 분리하라. 똑같습니다. 자, 선착순으로 임차권 모집할 때는요, 그 공공임대인 경우에도 집이 있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 더 보니 또 특징이 있죠. 85 초과하는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요, 주택이 있는 사람도 임차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 더힐이라고 하는 최고급, 서울에서 최고급 1등, 2등 하는 그 아파트 또는 연립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 과거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였습니다. 당국대학교 부지 이전하고 그 공공임대였어요. 분양전. 그런데 지금 그 집들이 한 평당 1억 5천 접합니다. 엄청나죠? 참고하십시오. 오른편을 보겠습니다. 공공주택의 공급, 임대를 친다는 말입니다. 일단 공공임대에서의 임차인 자격은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영구로 법으로 다 정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춘 사람만 영구임대 조건, 국민임대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거지원 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한테 우선 공급을 해라 합니다. 분양 같은 경우도 조건이 정해져 있고 임대도 조건이 있지만 다자녀 가구라든지 주거지원 필요계층입니다. 민간임대는 주거지원 대상자, 이건 필요계층한테 우선 공급을 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임대보장금과 월임대료인데, 이것은 최초로 받는 임대료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임대료 정하면 이것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80억을 초과하는 것은요, 임차인의 조건도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 그러니까 아주 세게 임대료 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분납 임대는 보시면 밑에 여기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요. 분납 임대는 보시면 분양 전 환금이 있죠. 대신 임대 보증금이 없어요. 그 대신 월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임대료 플러스 분양 전환금을 합산해서 따로 정하는 표준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로 합니다. 장기 전세 밑에 나와 있죠. 이것은 전세금이죠. 최초로 받을 때는 주변에서 민간임대, 민간주택 전세 포함해가지고 이 두세 개 단지의 평균 전세금의 80% 내에서 최초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주변에서 받는 임대료의 감정 평가금액 50%에서 정한다. 80%, 50% 다 중요합니다. 이 등자가 빠져 있지만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 등자 빠져 있습니다. 빠질 수도 이제 그 법이 바뀐 상이니까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런 가지고 시비 거시면 안 됩니다. 그 법이 바뀐 상이니까 제가 나중에 정리합니다. 최초일 때만 나중에 보시면요, 임대료 청액 비율은 제한받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민간처럼요. 100분의 5% 내에서 1년에 한 번씩만 정액을 정액할 수 있다 해서 최초로 딱 장기전세 정하죠. 그러면 그때 그래서 0.5%만 5%만 1년에 한 번씩 딱 올라갑니다. 주변은 엄청 올라가도 그놈에 포함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최초의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임차인 동의하면 상호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한도가 있죠. 주택 건설 원가, 토지값, 건축비 다 포함한 원가에서 주택도시 기금융자금을 뺀 금액을 임대 보증금 합산 금액이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요 상한선 제한이 있습니다. 전환할 때.
청약되었다. 임대보증금. 이 월세 말고 임대보증금 청약분은 그 다음에 1년에 3회씩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 또 임대조건 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 순등을 다 고려하여서 차등을 두어서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자, 또 밑에 보시면 임차인들이 강남 임차, 강남에 보시면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공공임대. 거기 임대 보조금이 뭐 1,8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이렇게 딱 해줬는데 이 사람이 임대 보조금 500에 월세 400 이렇게 전대 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대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전대하지 못한다가 원칙입니다. 하지만요, 양도임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이 경우는 양도임대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딱 피하고 팔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10년이야. 10년이라는 것은요, 분양 전환 임대다 보면 돼. 10년 버티고 5년 버티면 내 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근무나 생업상, 질병상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40km 이상 이사갈 때는요, 본인이 피하고 넘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상속이나 혼인 때문에 생긴 집으로 간다. 그러면 종전 임대 피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해외 이민 간다. 1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1년 특이하죠. 1년 체류한다. 할 때 보시면 1년 동안 체류한다. 그럼 갔다 올 동안은 전대할 수 있다는 말이고, 이민 갈 때 양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얘는 소유권과 비슷하게 인정해준다. 보면 됩니다. 불법으로 참 많이 하기도 하지만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2번이죠. 세종시나 기타 지방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합니다. 그러면요, 이전기관 종사자한테 해당 본사가 들어갈 그 인근 장소에 공공임대, 특히 분양전환 공공임대에 대해서 우선 임차인지를 부여합니다. 근데 공공임대가 먼저 완성이 딱 되어서. 근데 우리 회사가 이사 가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린다. 그럼 그 사이에 비어 있습니다. 그때 전대 칠수, 전대하게 줍니다. 그 전대할 때 보시면 해당 전대할 때는 보시면 할 때는 딱 보시면요. 일단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요 기간 끝나 그 사업체가 실제 이전했다. 그 이전하고 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3개월 내에 네가 입주하라. 라고 하는 요 의미가 또 붙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는 모든 임대가 다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부부인데 부부 사업을 해가지고 헤어집니다. 이혼한다. 이혼하고 또 홀로 있던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혼한다. 남는 식구들 안 들어갑니다. 어떡합니까? 일대 모든 임차인 지위 임차인지를 변경해서 주고 혼자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그분들 거주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양도임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불법으로 양도했습니다. 전대했습니다. 확인 딱 되어서요. 4년간의 공공임대에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벌금도 물론 부과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